네, 이번에는 옆판을 만들어 볼 겁니다. 옆판 제가 도안 짤 때 사이징을 대충 하긴 했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선은 겉판, 가죽, 겉면만 이렇게 재단해서 체크를 해볼 거고요. 한쪽만 잘라서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서 본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살짝 한번 길이를 잡아 보겠습니다. 아마 크게 틀어지지는 않을 건데 이제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밑판 이쪽이 이렇게 오면서 붙으면은 길이감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고 쳤을 때 다 채워지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본딩해서 들어온다고 쳤을 때 이렇게 당겨지면 다 채워지는 느낌이면은 충분히 길이가 뭐 크게 부족하진 않아서 솔직히 남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부족하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죽도 옆판이 두 개니까 두 장, 그 다음에 보강 둘, 안감 둘을 자를 건데 지금 이 가죽, 겉가죽 같은 경우는 그냥 원 사이즈 그대로 자를 거고요. 이 보강 같은 경우는 5mm씩 사방으로 작게, 그 다음에 이 안감은 조금씩 더 크게 자를 겁니다. 뭐 다른 보강을 넣을 수도 있겠죠. 이제 표현하고 싶은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어찌됐든 이 가방에서는 보강 두 개만 가지고 쓰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LB 0.8짜리 보강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 각인, 네, 각인을 여기다가 찍었고요. 옆판에 좀 아래쪽이 되겠죠. 한쪽에만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PR입니다. PR. 나중에 몸통판 그리고 이 옆판 같은 경우에 가죽이 총 4장이 겹쳐지는데 휘어지는 거나 그런 걸 고려하면은 이 옆판 쪽에 U자 라인 이만큼이 PR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위쪽은 두께가 있어도 돼요. 그런데 이 U자 라인이 PR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PR기를 쓰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은 PR기가 집에 있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 PR로 조금씩 두께를 줄여주는데 엄청 이제 많이 해준다는 느낌보다는 두께를 조금만 줄여준다는 느낌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PR 칼, 뭐 이것도 될 수도 있고, 뭐 구두칼이나 이런 걸로 하기도 하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날이 충분히 날카로운 상태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칼 바짝 갈아서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만 해줘도 됩니다. 많이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옆판 쓴 부위 같은 경우는 배쪽 가죽이라서 지금 안쪽이 조금 이제 날리는 그런 느낌인데 조금 부스러지는 느낌도 좀 있긴 하거든요. 표면은 괜찮은데. 네, 이렇게 PR U자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는 보강 붙이고 그 다음에 안감 붙이고 그 다음에 튀어나온 안감 잘라버리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본딩을 다 해두었습니다. 제가 두 개 중에서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는 겉판 제가 U자로 PR을 해놓고 나서 조금 넓게 한 1cm 정도 본딩을 했고요. 왜냐면 보강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에 가끔 위아래가 헷갈리면 이렇게 뭐 은펜이나 이런 걸로 표시를 해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붙이는데 지금 이거는 옆판이 이렇게 나중에 휘어질 거잖아요. 이 모양새를 미리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LB를 쓰실 경우에는 이걸 살짝 이렇게 뭔가 형태를 미리 잡아 주셔도 돼요. 아니면 뭔가 도구나 그런 걸 쓰셔도 되겠죠. 이 아래쪽은 많이 안 꺾어도 돼요. 이쪽은 이렇게 평평할 거니까. 근데 위쪽, 약간 위쪽을 이렇게 모양새를 잡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안감도 동일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모양새가 될 건데 이 상태에서 튀어나온 안감 잘라주시면 되죠. 이 상태로 이쪽 이제 크리저 그어놓고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을 해주는데 양쪽에 구멍 하나씩을 빼고 뚫을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어차피 몸통판이랑 이렇게 바느질이 될 거잖아요. 그거랑 겹쳐버리니까 여기서 하나 들여서 뚫어서 바느질하고 이쪽 위쪽 에치코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 했습니다. 바느질하고 에치코트까지 전부 다 했고요. 이제 이 몸통과 결합을 해야겠죠. 그 전에 제가 본딩도 다 해놨고요. 그런데 이제 옆판에는 이 부분이 구멍이 안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지금 몸통판이죠. 몸통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 구멍 싹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겉판에 구멍을 먼저 뚫어 놓고 이 안쪽 판, 뭐 이제 옆판이 되겠죠. 옆판 붙여놓고 한 번 더 뚫는 그런 방식을 조금 더 많이 합니다. 따로 구멍을 뚫어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딩도 다 해놨고, 그리고 포인트는 또 뭐냐면, 자, 기준점을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 옆판의 가운데, 여기도 밑판의 가운데 체크해놨고요. 그러면 세 포인트는 딱 같아야겠죠.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끝단 이렇게 와야 되고, 이 가운데 와야 되고, 여기도 제가 여기까지 올라온다라고 이제 도안 기준을 해가지고 표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그 세 부위가 딱 맞게끔 하고 라운드를 맨 나중에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제가 이전에 올렸던 것처럼 이 한 달짜리 송곳으로 마저 다 뚫어줄 겁니다. 이렇게 완성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완전 안 했거든요. 여기는 엣지 코트를 한 번만 칠했는데 이거는 마른 다음에 다시 갈아내서 칠해야 되고요. 좀 디테일이 아직 안 좋죠. 여기는 아직 칠을 안 했습니다. 여기 베이스 코트하고 엣지 코트하고 뭐 갈아내고 그렇게 반복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조금 클래식한 느낌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이쪽에 지퍼주머니 저희가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카드나 뭐 이런 것들 수납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완성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다음 편에는 뭐 이거 제작하면서 뭐 이것저것 생각했던 거나 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을 에필로그로 한번 남겨서 이 129 탑핸들백 시리즈를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